음, 시야가 붉게 물들었다가 다시 순백의 섬관이 휩쓸린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도시의 야경을 수놓고 있었지만 강진우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지옥의 도면과 다름없었다. 방송국 건물 옥상의 난간을 붙잡은 그의 손끝에는 핏기가 가시질 않는다. 격렬했던 소음전 그리고 사일런트 오케스트라의 잔연이 아직도 고막을 파고들고 있었다. 머리뼈 안쪽에서 누군가 쇠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비명이 들려온다. 아,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다. 마치 수만 헤르츠의 고주파가 뇌수를 갈아버리는 듯한 감각의 한계를 초월한 고통. 암진우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이마를 박았다. 귓가에서는 끊이지 않는 전기적 잡음과 함께 10년 전 죽어간 동료들의 비명, 그리고 마에스트로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돌고 있다. 어, 그는 바짝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아, 초감각 청각이 현재는 저주가 되어 그를 짓누른다. 아래 도로에서 달리는 차량의 타이어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 사이렌, 그리고 바람이 빌딩의 틈새를 지나가며 내는 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증폭되어 뇌의 중심을 찌른다. 시야가 핑 돌기 시작한다. 이명은 마치 세상을 삼켜버릴 듯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를 덮쳤다. 소리가 너무 많아. 멈춰라. 그 순간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의 바람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호흡을 조절하며 다가오는 소리.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발자국 소리. 하는 울림. 아우. 정밀하게 계산된 인위적인 침묵의 발걸음이었다. 방진우는 고통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윤태식. 아, 그의 존재감은 묘했다. 강진우의 시야가 흐릿해지는 와중에 또 그 남자의 심박수는 들어왔다. 아주 느리고 일정하다. 놀람, 긴장, 경계 그 어떤 감정의 요동도 없는 마치 기계적인 박동. 강진우는 이질감을 느꼈다. 절박한 상황에서도 이토록 차분한 심박수를 유지할 수 있는 인간은 드물다. 뒤가 아프지? 그 빌어먹을 주파수가 아직도 네 뇌를 씹고 있구나. 윤태식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강진우의 귓속에는 불쾌할 정도로 또렷하게 울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하얀 알약 하나를 꺼내 강진우의 앞으로 내밀었다.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대상에 대한 긴장감에 가까웠다. 당신은 누구냐? 먼저 이거 처먹어. 그래도 고운 파일이 신경을 잡아먹기 전에. 강진우는 알약을 노려보았다. 시각적인 정보보다 냄새와 소리를 우선으로 분석하는 습관이 발동했다. 알약에서 풍기는 약품성 냄새, 그리고 윤태식의 호흡 소리.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 나오는 미세한 쉬는 소리가 없다. 강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알약을 집어들 침을 삼켰다. 약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감각만으로도 세상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기분이 들었다. 몇 분 뒤 머리를 찢어발치던 인연이 점차 잦아들었다. 마치 폭풍우가 잔잔해지는 호수처럼 소음의 파도가 가라앉았다. 강진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윤태식을 마주했다. 이제야 그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인다. 늙고 짙진 알고 하지만 눈동자만은 깊은 어둠을 담고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약취요. 빠르군. 누구세요? 국가정보원? 아니면 검경합동수사본부? 나처는 집달에 난 몸담지 않아. 난 그저 이 지옥 루프를 멈추고 싶은 사람일 뿐이야. 지옥 루프? 강진우는 상대방의 박자를 읽었다. 루프라는 단어를 발할 때 윤태식의 성대가 미세하게 경련했다. 그것은 공포였다. 그리고 깊은 절망? 강진우는 본능적으로 알아챘다. 남자의 말은 은유가 아니다. 그는 실제로
반복되는 시간 속에 갇혀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이번이 몇 번째라고 생각하나? 방금 전 방송국에서 벌어진 광란? 당신이 차도역의 하드디스크를 확보하기까지 과정 끔찍하게 익숙하지 않나? 앙진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과거를 바꾸기 위해 돌아온 것은 자신 혼자라고 믿었다. 하지만 눈앞의 남자는 마치 오랜 지인을 대하듯, 아니 시련을 겪어낸 동료를 대하듯 그를 보고 있었다. 어이, 윤태식은 난간에 기대어 아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당신이 죽는 것을 여러 번이나 봤어. 마이역 광장이 폭발하는 걸 25번 봤고 마이스트로가 웃으면서 세상을 그음으로 몰아넣는 걸 셀 수도 없이 경험했지. 14번. 당신도 회계자인가? 강진우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자신의 고통만이 유일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더 외롭고 더욱 잔인하게 싸워왔다. 하지만 지금 말 그대로 지옥을 겪어온 또 다른 영혼이 그 앞에 서 있었다. 회기자, 그렇게 부르고 싶다면 그렇게 불러도 돼. 하지만 나는 그것을 형벌이라고 부르지. 매번 똑같은 절망을 맛보고 매번 똑같이 실패하고 다시 이 차가운 바람이 부는 옥상에서 깨어나는 일. 그게 행운인가? 왜 지금 나타난 것이? 왜 이제야 말을 거는 겁니까? 당신이 살아남았으니까 마에스트로의 시험을 통과했거든. 윤태식은 품에서 작은 메모리칩 하나를 꺼냈다. 흑요석처럼 검고 차가운 빛이 나는 칩. 왕진호의 시선이 그 칩에 고정되었다. 지금 당신이 가진 차도역의 하드디스크. 그 안의 암호는 일반적인 해독 방식으로는 풀리지 않아. 마에스트로가 설계한 소마모하게 정수지. 그걸 깰 수 있는 유일한 기가 이거야. 흑 키를 가지고 있었으면서 왜? 너무 일렀어. 아직 때가 아니었어. 마에스트로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어. 당신이 진짜로 침묵의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었는지. 당신이 목숨 걸고 차도역의 흔적을 쫓는 것을 보고 나서야 그제야 내가 개입해도 된다는 허가가 떨어졌지. 허가? 누구로부터?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중요한 건 이제 둘 중 하나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사실이야. 아니, 셋이 다 살아남아야 하지만. 왕진우는 메모리칩을 받아쥐었다. 차갑고 딱한 질감이 손바닥에 와 닿았다. 이것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와. 하지만 윤태식이라는 변수는 그에게 낯설고 위험했다. 강진호,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이 고독한 소리의 미로에서 당신의 발소리만 들리는 줄 알았겠지만 나도 똑같은 발소리를 내며 헤매고 있었어. 동행을 하자는 거군요. 윤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서 드디어 인간적인 온기가 느껴졌다. 그것은 서로를 의지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이제 네가 혼자 싸울 순 없어. 내가 가진 정보, 당신의 청각, 그리고 서린 형사의 열정?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만 마에스트로의 교양 닉을 끊을 수 있어.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해두세요. 당신이 한 번이라도 내 판단을 흐리게 하면 제가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끊겠습니다. 안진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건조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얼음장은 조금금 녹아내리고 있었다. 윤태식은 피식 웃으며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다. 한영이야. 그 목소리가 바로 내가 원하던 거였으니까. 두 남자는 옥상 위에서 서로를 마주 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수많은 소음과 빛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기묘한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동료에 대한 신뢰 혹은 공범자끼리의 유대감이었다. 잔상의 대가를 치른 자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무겁지만 단단한 침묵이었다. 서울 외곽 낡은 건물로 개조된 국정원 비밀 안전가옥. 창문은 두꺼운 방음제로 막혀 있어 외부의 소리가 완전히 차단된 듯하다. 하지만 강진우의 귀에는 방 안의 공기가 흐르는 소리, 노후된 냉장고 모터가 돌아가는 저주파, 그리고 윤태식의 불규칙한 심박수가 폭풍처럼 몰아친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차도역의 하드디스크를 노트북에 연결한다. 윤태식이 건넨 플래시 메모리. 그 열쇠를 슬롯에 꽂는 순간 정적의 파열음이 고막을 때린다. 암호화 잠금 해제 시작된다. 드라이브의 회전 소리가 정상이 아니야. 베어링이 쇳소리를 내고 있어. 그보다 중요한 건 안에 들어있는 내용 아니냐. 얼마나 걸린다고 보나. 잠깐, 네 심박수가 분당 110회로 올라갔군. 서발 들이마실 때 기도 수초감이 들려. 불안한가? 내 생리적인 상태를 체크할 때가 아니야. 빨리 봐. 모니터 화면에 쏟아지는 데이터 스트림. 일반적인 텍스트 파일이나 이미지가 아니다. 진우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스피커를 통해 나오지 않아도 그는 안다. 데이터가 내뿜는 소리를. 이건 단순한 암호 파일이 아니야. 이건 기록이야. 죽음의 소리를 주파수화한 괴물 같은 데이터. 해독이 90%를 넘어선다. 화면에 서울역 지하 구조도가 뜬다. 하지만 진우가 보는 것은 선로와 벽체가 아니다. 그에게 보이는 것은 도시의 혈관, 그리고 그 혈관을 타고 퍼져나갈 독소의 흐름이다. 서울역? 테러 목표가 서울역이라는 거야? 인파가 많은 곳을 노린다는 건 알았지만 저 구조도가 뭔가 이상해. 응? 통로 말고도 표시된 게 너무 많아. 그건 통로가 아니야. 동명접이다. 옥명저? 무슨 소리야? 서울역은 지상과 지하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거대한 울림덩이야. 바람이 불어도 소란스럽지. 마에스트로는 그 구조 자체를 악기로 쓰려고 해. 진우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선차원 모델링을 확대한다. 그의 초감각 청각이 다상의 소음을 시각화한다. 그가 보는 투시경 속에서 붉은 선들이 지하 구조물을 타고 번지기 시작한다. 들려? 안 들려? 뭐가? 비명. 수만 명의 비명이 겹쳐서 만들어내는 화음. 마에스트로는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 사람들의 죽는 소리를 이용해 거대한 파동을 만들려는 거야. 진우는 귀를 막는다. 하지만 그 소리는 뇌수 안에서부터 울려 퍼진다. 과거의 기억 속 미래에서 들었던 그 끔찍한 파열음. 사이넌트 오케스트라의 연주. 서곡이 바로 이 지하도에서 울리는 것이었다. 이 주파수는 사람의 뇌가를 마비시켜 공포를 유발하는 신호를 전신에 뿌려 살아남은 자들조차 자신들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꼴이 되지. 도시 전체가 공포에 질린 채 정지해. 그런 단순한 폭탄 테러가 아니라는 거야. 세자 무기를 사용한 소리 테러라고. 맞아. 이 하드디스크에는 그 소리의 해설서가 들어있어. 언제? 어디서 몇 명이 죽어야 가장 큰 울림을 만들어내는지. 그들이 설계한 건 지옥이야. 진우의 시선이 화면 구석에 있는 타임스탬프에 고정된다. 시간은 가차없이 흐르고 있었다. 의사 시간도 안 남았어. 벌써. 이 파일에 실은 예정 시간은 내일 오후 2시. 출퇴근 시간과 겹치는 시간대야.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고 가장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타이밍이지. 진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이명이 다시 고막을 긋지만 그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있다. 묵직한 바스톤의 목소리가 정적인 방아를 채운다. 우리는 시간 싸움을 해야 해. 마에스트로가 이 소리를 완성하기 전에 그 악기를 부숴야 해. 계획이 있나? 계획? 논리로 움직이는 상대라면 내가 이기지만 광기로 움직이는 상대라면 논리는 쓰레기가 되거든. 필요한 건 소스. 이 소음의 근원지를 찾을 방법이 필요해. 진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낸다. 우와, 통화 기록은 없다. 하지만 그는 기억하고 있다. 이 시점, 서아린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서아린, 네 예리한 감각이 필요해. 내가 듣는 것을 네 눈으로 확인해줘. 그 여겨. 아직 그녀에게 끌어들일 수 있어.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않나. 시기가 없어. 내가 실패했던 과거에서, 아니, 내가 기억하는 미래에서 그녀는 유일하게 소리에 저항한 사람이었어. 그녀의 목소리,
극대지는 듯한 높은 톤은 마에스트로의 주파수를 찢어발길 수 있는 유일한 날카로운 무기야. 신우는 전화를 건다. 신호음이 공명하는 것처럼 울린다. 연결되는 순간 상대방의 거친 숨소리가 바람결을 타고 전해져 온다. 누구야? 이 시간에 국정원 공식 번호로? 어, 잠자는 스타일이 아니구나. 서린 경이. 숨소리가 거칠어. 무엇을 쫓고 있나? 강진우 팀장? 웬일이야? 그리고 내 개인적인 상태를 질문할 거라는 당신한 터 없어. 어니 따위는 집어치워. 지금 서울역 광장 근처에 있나? 어떻게 알았지? 외경소음. 지하철 안내 방송의 찬양과 지하 터널의 메아리 비율이 맞아떨어지더군. 그곳에 가지마. 지금 당장. 뭐? 현장 수사 중이야. 수사를 지시해놓고 절수하라니 제정신이야. 들어봐. 내 목소리를 아주 깊이 들어봐. 내가 장난하는 것 같아? 네가 서 있는 그곳은 함정이야. 아, 지뢰밭 한가운데 서 있는 꼴이야.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깊지만 전율이 서려 있다. 그의 뇌 속에서는 이미 서울역이 무너져 내리는 소음이 울리고 있었다. 아린의 침묵이 흐른다. 당신 목소리가 왜 그래? 평소보다 더 차갑고 동시에 겁이 나는데? 그게 내 진짜 목소리야. 아린, 너를 믿고 연락한 거다. 서였지야 공간의 구조도를 내게 달라. 그리고 눈을 크게 떠. 보이는 것만 믿지 마. 들리는 것을 믿어. 알겠어. 하지만 설명은 나중에 듣게 해줘. 구조도는 지금 보내줄게. 통화가 끊긴다. 진우는 폰을 테이블 위에 툭 던진다. 은퇴식의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본다. 그녀를 끌어들이는 게 정말 괜찮은 거냐? 이번 사건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 익명의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뒤에 숨은 마에스트로라니. 혼자서는 절대 못 이겨. 내 기는 좋지만 손발은 멀어. 아리는 내 눈이 되어줄 거야. 그리고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마에스트로의 곁에 섞인 선율을 베어낼 수 있는 유일한 칼이지. 진우는 다시 모니터를 응시한다. 암호화된 소음의 파형이 춤을 춘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는 데이터. 마에스트로, 네가 연주하려는 곡이 무엇인지 알았어. 하지만 오케스트라의 지휘봉은 이제 내가 쥐었어. 왜 눈동자에서 차가운 광채가 번뜩인다. 과거의 트라우마는 이제 분석의 도구로 변모했다. 네의 침묵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그는 소음의 바다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태수 씨, 차를 준비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서울역이야. 연주의 시작 24시간 전 리허설을 좀 해봐야겠군. 진우의 발소리가 쿵 하고 묵직하게 울린다. 마치 카운트다운의 초침 소리처럼. 서울역 지하실 저구야. 지상의 번화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낡은 콘크리트와 녹슨 배관만이 어둠 속에서 냄새를 풍긴다. 정전으로 인한 암흑은 마치 검은 액체처럼 두 사람의 발목을 서서히 잠식해 들었다. 내이의 간진우와 윤태식은 조명 탄촉을 든 채 좁고 습한 공고간 통로를 발을 딛고 있다. 공기 중에는 전기가 타는 냄새와 쇠 냄새가 뒤섞여 미각까지 마비시킬 듯하다. 숨이 막힐 것 같건. 여기가 정말 그 설계도에 나온 공병점이 맞나? 지금은 그냥 폐건물이 다야. 보이는 건 쥐구멍밖에 없는데.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 시각은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감각이니까. 진우는 서둘러 걷던 발을 멈춘다. 그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난다. 그의 귀에는 지금 이 순간 윤태식의 거친 숨소리,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지상 열차의 진동 소리가 띠입체 영상처럼 펼쳐지고 있었다. 들려. 바람이 빠지는 소리가 이상해. 통상적인 반지 시스템의 회전음이야? 60헤르츠. 아니, 그이야. 이건 배전반에서 나는 노이즈가 섞여 있어. 뭐,
전기도 끄켰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진우는 대답 대신 벽면에 손을 댄다. 차갑고 축축한 표면을 넘어 벽 너머의 기계적인 맥박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때 어둠의 깊은 곳에서부터 미세하지만 명백한 기계음이 들려오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모기 날개짓 소리 같다가 곧 낮은 웅웅거림으로 변해 주위의 공기를 진동시켰다. 은태씨, 조용히 해. 에? 또 뭐가 들려? 진우의 고개가 기계적으로 돌아간다. 소리의 발원지는 명확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 소리가 아니었다. 수많은 인간의 호흡 소리를 채집해 놓고 그것을 기계적인 리듬으로 재편집한 기묘한 소리의 조각들이 그들의 청각을 갉아먹고 있었다. 이건 초저주파 감지기야. 마에스트로가 남겨둔 함정이지. 우리가 여기 들어왔다는 걸 알았어. 알이 끝나기 무섭자 항사하고 지하 공간 전체를 울리는 괴눈과 함께 동시에 두 사람의 귀에 날카로운 이명이 꽂힌다. 그것은 소리라기보다는 뇌수를 직접 긁어내는 듯한 고통이었다. 귀에서 뭐가 파고들어? 진우 역시 무릎을 꿇을 뻔한다. 대초감각 청각은 이런 공격에도 더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 고통의 주파수를 분석하기 시작한다. 18. 코에르츠. 인간의 눈은 볼 수 없지만 귀는 느낄 수 있으며 전정기관을 마비시켜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하는 공포의 주파수. 진정해. 호흡을 조절해. 이건 소음이 아니야. 우리의 평형 감각을 교란시키는 음악이야. 진우의 시야가 핑핑 돌아간다. 아닥이 기울어지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서울역 지하의 복잡한 통로들이 마치 살아있는 장기같이 움직이는 듯했다. 좌우의 벽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듯한 압박감이 닥쳐온다. 신호야. 길이 없어. 방금 왔던 길인데 벽이 생겼어. 이게 무슨 짓이야? 벽이 움직인 게 아니야. 이 뇌가 움직이는 거야. 소리가 네 전정신경을 자극해서 공간을 인식하는 좌표를 바꿔놨어. 눈을 감아. 눈을 감아. 이렇게 어두운데. 눈을 감지 않으면 넌 죽어. 시각 정보와 정답 정보가 초다하면 내가 과부하 걸려서 쇼크살 수도 있어. 그리고 귀를 막지 마. 소리의 흐름을 읽어야 해. 진우는 눈을 질끈 감는다. 미의 소란 소음의 파도 속에서 그는 오직 하나의 시를 찾으려 했다. 마에스트로가 심어둔 교란음의 리듬. 도둥 콩 두둥 쿵. 심장박동과 비슷한, 하지만 조금씩 템포가 빨라지는 악마적인 메트로놈. 역시 밤시기 같군. 죽음의 궁전으로 초대하는 서곡인가. 삼박자에 와있지. 하지만 베이스가 깔려있어. 이 베이스만 역주적하면 소스를 찾을 수 있어. 진우는 떨리는 손을 윤태식의 어깨에 올린다. 다 자신의 안정감을 전달하려는 듯 그의 목소리는 비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차분하고 낮았다. 내 목소리에만 집중해. 톤이 네 하냐등이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대로만 해. 왼쪽으로 45도 몸을 돌려. 덕인 덕이야. 덕인데. 벽이 아니야. 그건 소리가 만든 허상일 뿐이야. 내가 믿는 건 네 눈이 아니라 내 귀야. 일단 나아가. 윤태식은 결사적인 각오로 발을 내딛는다. 닿을 것만 같던 콘크리트 벽은 없었다. 대신 허공을 밟는 듯한 현기증이 엄습했다. 진우의 초감각 청각은 소음의 미로 속에서 마에스트로가 설치한 스피커들의 위치를 하나둘씩 파악해 나가고 있었다. 왼쪽 벽면에서 5m. 오주파가 반사되고 있어. 그 뒤가 공명실이야. 저건 혜태. 아니, 이쪽이야. 바다를 타고 전해지는 진동, 물이 흐르는 소리가 섞여 있어. 내관 뒤쪽에 기폭 잔치가 있을지도 몰라.
진우야, 나 토할 것 같아. 속이 뒤집혀. 내 위장 소리가 머리 안에서 들려. 그게 네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토하지 마. 소음이 마에스트로에게 더 좋은 치료가 될 뿐이야. 아, 진우는 윤태식을 끌고 재빨리 모퉁이를 돈다. 순간 그들의 앞에 기괴한 형체가 나타난다. 어둠 속에서 펄럭이는 것 같은 혹은 움직이는 기계 같은 실루엣. 진우는 즉시 멈춰선다. 멈춰. 뭐야? 그건 살인가? 진우는 눈을 감고 청각을 극대화한다. 실루엣에서는 인간의 호흡음이 들리지 않는다. 대신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모터 소리와 녹음 테이프가 돌아가는 돌특거리는 소리가 났다. 환영이야. 홀로그램도 아니고 소리의 굴자를 이용한 농담이지. 에이, 저건 마이스트로의 환영? 아니, 하인이지. 중심부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가드이군. 어떻게 해결해? 총을 쏴? 총은 설한을 키울 뿐이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침묵의 비율을 높이는 거야. 진우는 주머니에서 진동 센서가 내장된 소형 장치를 꺼낸다. 그는 그것을 바닥에 설치하고 특정 주파수를 입력한다. 왜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표정은 얼음장처럼 굳어 있었다. 산이 옥타브의 위산을 반전시켜 소멸파를 만든다. 준비해. 3, 2, 1. 진우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날카로운 고주파음이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마치 유리를 깨는 듯한 청명한 소리였다. 기괴한 실루엣과 그 주변을 감싸던 어지러운 저주파의 장막이 찢어지듯 사라졌다. 사라졌어. 저거 소리로 소리를 부순 거야. 소멸 간섭. 파동이 여기삼으로 만나면 서로를 상쇄시키지. 기본적인 물리학이야. 하지만 마에스트로는 그걸 이용해 사람을 죽이지. 일시적인 고요가 찾아온다. 하지만 진우는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 그는 이 정적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더 큰 폭풍우 전의 누님을 직감하고 있었다. 아야 해. 소리가 잠깐 멈춘 건 우리를 안심시켜. 다음 공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간주일 뿐이야. 이 미친놈의 오케스트라가 언제 끝나냐? 우리가 지휘자를 교체하거나 악기를 부수기 전까진 끝나지 않아. 가자. 마에스트로가 기다리고 있는 진짜 무대는 저기 아래야. 어둠 속에서 시끄러운 침묵이 난무한다. 다시처럼 찌르는 고주파가 강진우의 고막을 찢어 발기고 윤태식의 근육을 경련시킨다. 서울역 지하의 공구관은 이제 무대가 아닌 거대한 장성곡의 악기로 변해버렸다. 공기중을 채워진 초저주파가 폐부 깊숙이 침투하여 두 사람의 호흡을 하나씩 꺼뜨려간다. 크이쏘기 그러. 진우는 바닥에 무릎을 꿇는다. 평형 감각을 잃어버린 그의 시야는 세상이 거꾸로 도는 듯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다.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의 소리마저 거대한 물결 소리로 변해 내수를 두드린다. 진우, 정신 차려. 넘어지면 끝장이야. 그 소리에 휩쓸리면 내가 죽어. 태식은 비틀거리는 진우의 멜빵자락을 거칠게 움켜챈다. 태식의 총구는 어둠 속에서 섬광을 뿜어내며 소리의 원점을 지키는 마에스트로의 병력들을 향해 난사된다. 총성조차도 왜곡된 공명으로 인해 기괴한 금소금으로 변질되어 공간을 울린다. 아니, 멈춰. 너무 커. 리듬이, 템포가 너무 빨라. 운석 같은 소리 집어치워.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다. 엎드려. 종아리 두 사람의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간다. 콘크리트 바닥이 파편되며 뛰어오른다. 파편이 떨어지는 소리조차 진우의 귀에는 폭포수처럼 거세게 들린다. 하지만 진우는 눈을 질끈 감고 고통 속에서 난해한 소음의 층위를 하나하나 벗겨내려 애쓴다. 이건 단순한 소음이 아니야. 구조적 공명이야. 이 지하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스피커처럼 진동하고 있어. 해서 어쩌고?
중심지는 어디야? 그 더불어를 부셔야 끝나지 않겠냐? 아, 진우는 피를 토하듯 대답한다. 내 손가락에 허공을 향해 떨리며 가리킨다. 시각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 하지만 초감각 청각이 내는 경고음은 그곳이 모든 파열의 시작점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저기, 저 구조물 기둥 사이 12m 지점. 아, 공기의 밀도가 달라. 진동 소자가 쏘시고 있어. 박동이 들려. 거긴 언태물 하나 없는 개방된 공간이다. 지금 뛰어들면 초알바지가 될 뿐이야. 태식은 상황을 직시한다. 적들의 사격이 집중되고 있다. 그들이 그곳을 지키려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곳이 마에스트로가 설계한 이 지옥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태식의 머릿속에서 지난 해기들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친다. 수많은 실패, 그리고 자신이 도구로 쓰였던 치욕스러운 순간들. 아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태식은 재킷 안주머니를 찢는다. 그곳에는 차도역의 하드디스크와 함께 그가 몰래 준비해둔 휴대용 주파수 교란기가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평범한 교란기가 아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 마에스트로의 장비에 맞춰 설계된 자폭성 장치다. 진우야. 에이, 기만 믿고 달려. 내가 길을 열어주마. 뭐? 태식 씨, 당신은... 태식은 미처 질문을 마치기도 전에 몸을 일으킨다. 그는 교란기의 출력을 최대로 높인다. 붉은 불빛이 미친 듯이 전멸하기 시작한다. 이놈의 주파수 내가 다 씹어 먹었지만 다들 조용히 해. 태식이 기지맨 앞으로 돌진한다. 적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린다. 총탄이 날아오지만 태식은 쓰러지지 않는다. 오히려 고통을 즐기듯 비명을 지르며 교란기를 든 손을 높이 지켜든다. 저자가 뭡니까? 시로가 이상해요. 공명장치 파형이 뒤틀리고 있습니다. 막아. 못 지키면 마에스트로님께 죽으랴. 사격 중지 뽀예. 태식의 교란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여비상 파동이 공간 전체의 소음을 집어삼킨다. 다에스트로의 아름다운 살인 선율이 기계적인 비명 소리로 변하며 찢어진다. 그 찰나 진우의 귀에 들리던 소음이 영 1초의 완전한 정적을 남기고 멈춘다. 틈이 생겼어. 그것은 기회였다. 진우는 육체의 고통을 무시하고 몸을 날린다. 12m. 그 거리가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선이다. 태식이 쓰러져가며 쏘아 올린 마지막 탄환이 적들의 어깨를 강타한다. 가라. 진우. 진우는 바닥을 구른다. 총알이 그의 등 뒤에 꽂힌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눈앞에 보이는 은색으로 빛나는 원통형 장치. 진동 소자. 핵심이 맥박치듯 요동치고 있다. 네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잠깐 마라. 진호는 권총의 그립을 꽉 쥐는 대신 소자가 담긴 투명한 케이스를 양손으로 움켜쥔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진동이 뇌를 녹일 듯이 뜨겁다. 침묵해. 영원히. 후제. 파열음. 진우가 엄청난 악력으로 진동 소자를 쥐어짜자 그 안에 결정이 부서지며 내부의 진동체가 먼지처럼 부서진다. 순간 지하 전체를 지탱하던 거대한 기압 소리가 뚝 끊긴다. 끝났나? 적잖은 정적이 찾아온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의 침묵이 아니었다. 이제 공명을 잃은 기계들이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덕색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주변의 설비들이 불을 뿜기 시작한다. 아니야. 잡음이 다시 시작됐어. 진호는 바닥에 쓰러진 태식에게 뛰어간다. 태식의 가슴에선 선명한 핏자국이 번지고 있었고
그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야, 듣고 있냐? 요즘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서 미치겠었거든. 쓸데없는 소리.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내가 들려줄게. 제대로 된 소리를. 진우는 태식을 질질 끌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무너져 내리는 지하 천장의 소리가 그들의 뒤를 쫓는다. 아열된 공명은 멈췄지만 그들이 치러야 할 때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울역 지하 깊은 곳. 빨과 진동의 여파로 인해 먼지가 눈앞을 가릴 정도로 자욱하게 피어오른다. 산소가 부족해 공기는 무겁고 탁하다. 파괴된 음향 장치는 그저 찢겨나간 고철 덩어리가 되어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불어 닿은 드럼통은 찌그러진 채 희미하게 김을 모락모락 피어올린다. 그 소란스러웠던 죽음의 악기는 침묵했지만 그 침묵은 더없이 시끄러웠다. 으, 죽는 줄 알았네. 진호야, 괜찮아. 말 좀 해봐. 윤태식은 벽에 기대어 무릎을 꿇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먼지가 그의 입안으로 들어가 기침을 유발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고 바닥에 쓰러진 강진우를 향해 손을 뻗는다. 강진우는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동시에 멈춰버린 것처럼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귓가에는 여전히 기계가 파열되던 순간의 비명 소리가 생생하게 맴돌고 있었다. 들려. 뭐가 들려? 우린 성공했어. 저걸 부숴버렸다고. 그 위험한 주파수도 끊겼어. 이제 다 끝났다고. 강진우는 천천히 마치 기계가 움직이듯 뻣뻣한 목을 돌려 바닥에 흩어진 금속 조각들을 바라본다. 윤태식의 눈에는 그저 부서져 못쓰게 된 진동 소자로 보였지만 강진우의 귀에는 달랐다. 파열된 금속이 내뱉는 마지막 찬양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특정한 주파수로 튜닝된 누군가의 목소리였다. 와, 아니, 소리는 죽지 않았어. 단지 형태만 바꿨을 뿐이야. 무슨 소리라는 거야? 머리가 충격을 받아서 헛소리를 하는 거야. 강진우는 윤태식의 말을 무시한 채 떨리는 손을 뻗어 파열된 진동 소자의 잔해를 집어들었다.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을 태웠지만 그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그의 뇌리에서 10년 후 마에스트로와의 마지막 대면 장면이 플래시백처럼 겹쳐진다. 붉은 조명 아래서 그가 들었던 절대 지배자의 목소리, 그리고 지금 손에 들린 고철이 울려 퍼뜨리는 소리. 이 파형, 이 배음, 사람의 성대 구조와 완벽하게 일치해. 10년 후 마에스트로가 내뱉었던 그 웃음소리, 그 빈도수야. 뭐, 마에스트로라고? 그게 여기 있었다고. 하지만 이건 기계잖아. 앙진우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기계적인 소음의 껍질을 벗겨내면 그 안에 숨겨진 원천 소스는 놀랍도록 익숙하고 서글픈 톤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소리를 분석하는 프로파일러로서의 그가 수천 번은 들어본 너무나도 가까운 곳에 있는 소리였다. 아침마다 라디오 조율을 하듯 긴장감을 주던 목소리. 저주받을 위화감. 이게 단순한 녹음이 아니야. 실시간으로 필사적으로 소리를 짜내고 있어. 그의 귀 속에 멎지않는 이명이 다시금 고막을 때리기 시작한다. 찌릿거리는 고통이 아닌 누군가가 그의 머릿속에 직접 대고 속삭이는 듯한 착각. 하잉 하는 전장 속에 섞여 들려오는 것은 마치 젖은 모래를 밟는 듯한 묵직한 바스톤의 울림이었다. 그것은 국가정보원의 최고 간부, 그의 멘토인 배 실장의 음성 세체와 똑같았다. 배 실장. 뭐, 백실장이라고? 왜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을 불러? 강진우는 마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한 사람처럼 멍하니 입을 벌린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마에스트로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가 바로 내 눈앞에서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인물이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서울역 광장 텔레파시 살인 사건,
사일런트 오케스트라의 테러, 그리고 그로 인해 회귀한 자신들. 모든 것이 거대한 실험실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던 셈이다. 내가 너무 멀리만 봤어. 음악의 구조, 소리의 반사, 그런 기술적인 측면만 쫓다가 가장 기본적인 출발음을 놓치고 말았어. 아니, 놓치게 만들어졌지. 진우야, 정신을 차려. 지금 무슨 뜻이야? 백 실장이 마에스트로라고. 그건 너무 위험한 주언이야. 증거가 있어. 낭진우는 손에 쥐고 있던 뜨거운 금속 조각을 바닥에 툭 떨어뜨린다.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먼지가 다시 휘날린다. 비로소 자신의 뇌를 갉아먹던 인형의 정체를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회귀의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에스트로, 아니 백실장이 보내오는 생체 신호였다. 내 팔을 조종하기 위한 가이드 톤이었다. 증거? 내 귀가 증거야. 방금 그 진동 소자가 죽어가면서 내뱉던 발음은 실제로 마에스트로의 목소리 톤이야. 그리고 그 톤은 오늘 아침 나에게 작전을 지시하던 백 실장의 목소리, 주파수와 오차범위 0.1% 이내로 일치해. 그럴 수가. 국가정보원이 테러 조직의 배우라니.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헛짓거리를 한 거야. 진우의 시선이 어둠 속을 응시한다. 보이지 않는 저, 아니 보이고 싶지 않아서 보지 않았던 적이 어둠 너머에서 웃고 있는 듯했다. 백 실장의 느긋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강진우, 너는 소리를 믿어. 그 말은 지독한 조롱이 되어 돌아온다. 그가 믿었던 소리는 살인무기였고 그가 따랐던 리더는 살인자였다. 이명 멈추질 않아.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던 이 소음은 그가 나를 조종하려는 주파수였던 거야. 네가 나를 찾아온 것도 내가 이곳에 있는 것도 전부 그가 작성한 악보의 한 소절이었을 뿐이야. 그럼 우린 지금 그에게 모든 것을 들키고 있는 거야.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강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어둠 속을 뚫고 보이지 않는 곳을 노려본다. 뒷가에 울리는 이명이 점점 더 강렬해진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침묵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리는 적의 도발이자 선포였다. 진우는 자신의 가슴을 움켜쥔다. 나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소리가 들린다. 공포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그의 성대를 긴장시킨다. 아니, 아직은 아니야. 우리가 이 장치를 파괴한 건 그의 악보의 틀을 만든 거지. 이제부터가 진짜 연습이야. 대시가. 진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는다. 감정을 죽이고 오직 분석과 논리만을 남긴 채 그는 자신의 목을 가다듬 듯 천천히 말을 잇는다. 인공지능 내비게이션처럼.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가 내 소리를 듣고 있다면 들어주시. 나를 죽일 거라면 지금 당장 해. 하지만 기억해. 소리는 반드시 울림을 남긴다. 그가 짠 작곡이 내 귀에서 왜곡되어 퍼져나가도록 내가 이 침묵의 구조를 뒤집어 주겠어. 지하 공구간의 침묵이 더욱 무겁게 내려앉는다. 하지만 강진호에게 그 침묵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전쟁을 치르기 직전 폭풍전의 고요였다. 백 실장의 목소리에 톤과 일치하던 그 끔찍한 비명 소리가 다시 한번 뇌리에 스쳐 지나간다. 가자, 태시. 진동 소자는 파괴됐지만 마이스트로는 살아있어.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가 누구인지 알았으니까. 진우는 발을 돌려 어둠의 출구 쪽으로 걸음을 옮긴다. 윤태식은 잠시 멈칫하다가 뒤따라가며 진우의 등을 바라본다. 그 뒷모습은 한번 겪어본 패배의 기억을 딛고 일어선 예리해진 모기처럼 보였다. 서울역의 지하에서 울린 텅 빈 소리는 이제 두 사람의 귓가에 새겨진 적의 위치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